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2-11강으로 당사주 12성에서 10번째인 인유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벌써 그 당사주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성이 3개만 하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요. 이게 끝나면 본격적인 신살 이론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유성을 보면 칼날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칼날이라는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좀 날카롭고 냉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인유성이 그렇게 좋은 내용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달마일장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마일장경에서 보면 유금은 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육도에서 불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선도도 있는데, 이런 선도나 불도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축도라는 것은 축자가 가축할 때 축자잖아요. 동물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혼탁, 각박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특성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매정, 고생, 순수, 장고, 인내 이런 것들이 좋은 내용만은 아니고 종교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금은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종교라는 것은 동양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 유금이라는 것이 사찰의 종과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시생 종명 고궁, 인시에 일어나 종을 울리면 그 골짜기에 울려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고요. 생사여탈 직업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생사여탈 직업이 어떤 게 있겠어요? 종교인들,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무속인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리고 좀 넓은 범위로 해갖고 경찰이라든가 교사, 그리고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사여탈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성에서 인유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금이 연지에 있을 때 연천유라고 하고요. 이건 초년에 해당이 됩니다. 항고집하여 성깔이 있다. 학생은 심신이 허약하고 사고성취에 불리하다. 질병과 사고 등으로 행액이 우려된다.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월천유, 월지에 유금이 있을 때 이것은 중년을 나타내고요. 성정이 깔끔하고 시원하지만 인내심이 약해 과격하다. 상해수가 있으므로 활인업에 종사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일지에 유금이 있을 때 이것은 말년을 나타내고, 배우자궁의 천인성은 잔소리가 심하고 간섭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살생 대권 및 활인 직업이 아니라면 해로 난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월천유나 일천유에서 모두 강조하는 게 활인업에 종사하라는 거죠. 이 활인업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여탈 직업이 되겠습니다. 일지에 인유를 두면 대체로 정체성이 분명하고 개성이 뚜렷한 양상을 보이기 쉽다. 그리고 시주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평생 총운을 나타내는데요. 말년 총운이 흉한명이다. 제복과 육친의 덕을 기대할 수 없으며 홀로 난간을 극복해야 하는 고동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성에서는 당사주에서는 이 유금이라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주는 지금 무속인들이나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정통으로 사주명리학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유성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12지지에서 유금이 어떤 내용인지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지지를 이제 공부하실 때에는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라는 것은 계절을 나타내죠. 사주를 계절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유금은
서쪽에 있어요. 정서쪽에 있습니다. 이 묘목과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라는 게 봄을 나타내고 동쪽을 나타내니까 이 유금이라는 것은 가을을 나타내고 서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이 그 유금이 태방이고 그 술해는 건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늘을 나타내거든요. 그 하늘을 나타내는 방향 그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이것이 좀 그 영감이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사주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하는 그 생사 여탈 직업 이것과 관련이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그런 그 12지지가 바로 유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유술 서방 근국의 왕지고 본격적인 가을을 나타내요. 그리고 음력 8월이고 백로와 추분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요.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 6시에 보통 이제 직장이 끝난다고 했을 때 하루를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고 퇴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6시에 일찍 끝나는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5시 반에서 7시 반이면 이제 저녁도 먹을 시간이고요. 일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유금이 사음 이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이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강해진 거죠. 삼음 삼양에서 이제 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음기가 강해지니까 이 음기가 양을 밀어내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 결실을 나타내니까요. 봄에 자라고 여름에 꽃을 피운 식물이 가을에 결실을 맺은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열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실을 나타내고요. 이 유금이라는 게 영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 있잖아요. 박수무당들 보면 그 닭 벼슬을 갖다가 머리에 이렇게 달아요. 박수무당들 보면.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리는 그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그 앞날을 미리 맞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사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래서 역술가라든가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역술가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무속인 등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도 해결사라고 볼 수 있죠. 아프면은 이제 그걸 고쳐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것은 또 이게 그 오행 중에서 금기운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그 칼날인자를 이 인유성에서 칼날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금이라는 게 이제 열매를 나타내고 마무리를 나타내고 결실을 나타내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봄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그 결국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끝났죠. 그래서 단절의 기운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이 유금이라는 것은 칼날을 나타내고 이것이 이제 사람을 치는 거니까 아픔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치밀함과 관련된 의료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보석 기술 계통에서 많이 종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에 유가 드러나면 육친의 이별, 수술 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라는 것이 신금도 있고 유금이 있는데요. 이 유금은 좀 가공된 금속을 나타내요. 가공된 금속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석.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지에 낄 수 있는 보석. 그리고 그냥 철광석이 아니라 그걸 재련한 칼. 이런 걸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도 이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것이 칼이라는 것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금이 유금이 연속으로 두 개가 있다든가 지지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수도 좀 있다고 보고 육친의 이별 뭐 이런 것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